예, 2026년 1월 31일 오늘 토요일이네요. 아침 한 10시가 됐는데요. 제가 서재가 말고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제가 인문학 강의를 꼭 1시간씩 이제 듣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움일 수가 있고, 또 예쁜 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진기를 가지고 산하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사진을 찍는 것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 부산의 그 초읍에 김현숙 선생님처럼 소형 김현숙 선생님처럼 우리의 복식,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조선 고려시대 때 이런 복식을 연구하고 또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행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 중동시장에서 미꾸라지를 파는 재미도 있고, 풀빵을 열심히 구워서 파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요런 선대에는 비록 일자 무식에 가깝지만 저는 여러 가지 연유로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비추고 있는 이런 책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들을 잠깐 소개시키고, 오늘 정치산책 180번째 이재명 시대를 한번 강의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 어정 규장 전운이라 해가지고 우리 옛 선비들이 쓰던 평상거입이 있는, 그러니까 한시를 지을 때 평상거입이 있는 운율을 따라서 제작되어 있는 요런 옥편에 가깝고요. 요 고전 히브리어도 있고, 요 자료주석, 조선고 실담모 주석사전, 또 왕손 정통 정통어 복원 실담어, 그 다음에 천촉 실담 형상 문자 범어사전, 예, 그 다음에 한청 문감 육당 체남선의 신자전 고사전 이런 게 있죠. 또 요 밑에 지금 현재 동국정원, 예, 우리말 범어사전, 예, 그 다음에 사라진 무제국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이다 뭐 붙어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위에 보이고 있는 규장전문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소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요거 종합실담어 개론,
예, 잠깐만요. 요거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 선생님의 종합실담학 개론, 그 다음에 우리 박문호 교수님의 내과학의 모든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산스크리트 사전 1, 2권, 그 다음에 빨리어 드라비더 요런 책들이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박용 선생님의 요 사문의 제국, 사문의 문명, 요게 그 아드로노의 계몽의 변정법이라든지 유르곤 이준재 선생님의 고대 조선어가 일본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동의 문명사, 예, 이런 책들이 있고, 예, 하여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비서의 혁명의 그 성공으로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물리치고 6개월 동안의 내란죄를 단죄하면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죄와 내란죄를 그 종사자들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거쳐서 제2차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되고 이런 기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혼돈의 시기에 있는 이 입장에서 이재명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은 인간 말종이니까 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인물이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반목질시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안고 있고, 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쟁취했으면서도 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기에 그 지경이 되었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윤석열을 끌어들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조국을 마녀 사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합법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코로나 전국 때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무엇 때문에 이 문재인은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 많은 모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의 정신을 이어서 5.18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또 멀리는 동학혁명을 통해서 이 민주정부가 지탱하고 있는 그 틀인데, 어떻게 해서 번번이 개혁을 할 때만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부터, 또 젊을 때는 학생운동을 그렇게 뭐냐면 열심히 운동해갖고 한국 사회가 자주 민족 통일 형태로 이렇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미래를 이어가 보자고 했던 그 세력들이 학생운동권을 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 1선, 2선, 3선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들은 그 몸에 기름이 끼어서 그들은 이렇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국민의힘의 기득권의 이중대가 되고 말았는가, 이런 것부터가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이코도 아니고 복잡 다중인격도 아니고 인연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이거 아주 뭐냐면은 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있는 이 사람들만큼 뭐냐면은 이 복잡성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김어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진우, 기타 이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문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려서 기획을 했다. 뭐 기획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끌어들여서 대통령까지 올리게 하는 것만큼은 일단 성공. 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권력을 잡아서 그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뭐냐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발탁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호남을 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 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혔을까? 호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않았을까? 좋다 이거지. 자,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기용했을 때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낙연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남 영광 사람으로서 영광 국민들을 아마 부끄럽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이야 워낙 노련하고 그때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진 정말 캐릭터가 아주 명랑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엄청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 그 토 세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당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혔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어쨌든 제가 가장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재인인데요. 문재인은 우리 그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그 경남 거제 출신에다가 부산서 자랐고 지금은 이제 양산마을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제가 경남 창녕 사람이니까 내가 오죽하면은 문재인을 경남 창녕 양산 평산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를 망하게 할 뻔했던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문재인이었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었다니까요. 이낙연이었다니까요. 조국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국민의힘을 그렇게 뭐냐면 비난하지만 진짜로 나를 망하게 할 뻔한 사람은 문재인, 이낙연, 조국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올려서 몇 단계를 승진시키고 특수부 검사를 늘려가지고 조국과 윤석열의 권력투쟁 속에서 개판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과 정치한다고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친위 구태타 해가지고 나라 망할 뻔하고, 이 부분을 뭐냐면은 왜 문재인은 지금 현재 평산 마을에서 지금까지 이 민주당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부 다른 지금 현재 사상가, 철학자, 평론가들이
문바의 더러움피라는 말을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기에 문바의 더러움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사잡아서 박구영 선생, 김어준이, 주진우, 유시민이, 정준호, 정준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문재인 소위 말하는 문바, 또 문재인 그룹의 그 더러운 피들이 더 이상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의 전면에 그 부각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 때는 어떤 정치를 앞으로 우리가 펼쳐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시대 때의 그 중심축의 정치 기반은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어록 중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있죠. 자,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거죠. 물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만 아니죠. 전 국민을 위하는 거지만 정치적 기반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대동단결, 억강 부약, 억강 부약. 예. 자, 그 다음에 기본소득, 요 세 가지였죠. 예. 대동사회, 그 다음에 억강부약, 그 다음에 기본소득, 여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그거였는데, 그 이후에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놓은 이야기가 AI 기본소득, 국민주권주의 시대, 여기죠. 그 AI 기본 시대와 주권주의 시대, 여기 이재명 정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재명 정부 시대 때 이 AI 기본소득과 국민주권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그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시대를 열어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그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뉴라이트죠, 뉴라이트. 근데 우리는 법령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앞으로의 정치적인 모델은 법령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법령민주주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기 이제 핵심인데, 법령민주주의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예. 자, 여기 뭐냐면은 문재인 노무현 시대 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과 또 맥을 갖춘,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의 시대와 이제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여기 이제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전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면,
이재명 정부 이후에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AI 기본소득과 국민 주권주의인데, 이 AI 기본소득과 관계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경제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경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정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이 연구한 내용으로는 요거를 독립재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년 전부터 제가 독립재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재산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공화국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은 개인공화국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다, 공화국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공화국을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는 AI 기본소득은 평등과 관계되는 겁니다. 평등과 관계되고, 그래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란 개인공화국의 자유와 개인공화국의 자유와 관계되고 독립재산주로서 평등과 관계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실현시켜 나가는 정부가 여기 법령민주주의고 이재명 정부 이후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전의 문파 정치와 다른 차이점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문파의 중심적인 축이었던 문재인, 이낙연, 조국, 임종석, 기타 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솎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고쳐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능력이 뽀롱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쟁은 잘할지 모르지만 국가를 다룰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여자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제가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진선미, 교육부 장관 했던 유은혜,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대책을 했던 이 김영미,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이 장관입니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윤건영이를 비롯해 가지고 많죠. 예, 이놈들이 뭐냐면들이 지난 약 20년 넘게 국민의 기득권의 이중대가 되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의 이중대가 되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시민 선생을 비판하고자 하는데, 유시민 선생은 왜 한국인의 그 작가이면서 또 정치가 역할을 하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 부분에 만 들어가면은 유시민 선생도 이 교조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화려한 언변, 오죽하면은 국민으로부터 내 색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섹시한 남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지식 소매상으로서 다양한 책도 쓰고 또 베스트셀러도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하고 했던 이야기가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촛불혁명에 그렇게 쿠팡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오가지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그 이 촛불혁명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배신 행위를 과연 못 느꼈을까?
이 책들이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이 살 리는 없고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샀을 텐데 그 책을 팔면서 즐거웠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원이라고 불렸고, 또 이해창 총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노무현 재단을 성금을 받아가 구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은 왜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했을까? 노무현 재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스피커인 김어준, 또 거기에 문어발 취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진우, 또 정부 내에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윤건영이, 기타 조국. 이 부분에 제가 접어들면 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또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이전에 소위 말하는 문 의견을 외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문 의견을 외치고 있는 이 문바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보 민주 계열에 있으면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던 사람들, 뭐 이재호라든지 김문수, 그 다음에 뒤늦게 갔던 사람은 진중권이 같은 사람이 있죠. 저 부산에 그 누구지? 해운대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 사람도 있고, 어쨌든 과거에 진보민주 계열의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갔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꼭 국민의힘에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변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했던 사람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운동권들의 대부분이 바로 변색한 카멜레온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종석을 들 수가 있고요. 노영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시대를 끝내고 앞으로 이재명 시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386 세력들을 내가 비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 요거를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86 운동권, 지금 현재 586, 686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6 운동권의 기족화, 기득권과 이재명 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대중의 서민중산층을 대변한다. 이재명 정치 동력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이죠. 지원금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하고는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지원금을 한사코 실행하지 않았던 386 운동권의 기득과 서민들 길들이기, 여기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화 됐다 그러는 겁니다. 학생 운동권들이 변절해 가지고 선민과 중선척을 엿먹인 대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이낙연은 촛불혁명을 말아먹었고 이낙연은 호남을 욕보인 장본인이다 이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은 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재단, 노무현 정신, 노무현 재단, 문재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사단의 기득권화가 기족화된 것이 아닐까. 그 기족화되는 것을 기득권이 놓칠까 싶어서 영리한 사람이니까 입을 다물었지 않았을까. 그게 비겁한 것이죠. 자, 두 번째, 386 운동권은 성과 악, 흑백 논리에 능하지만, 싸움은 잘하지만 정치 철학이 없다 이거죠. 만약에 자주민족 통일 정신을 살려나갔다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죠. 자, 자주민족 통일 정책을 요 이재명 정부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해나가야 된다. 자, 좋은 거는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서민과 중산층 요 정책을 앞으로 이재명 시대에는 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운동권이 주장했던, 그리고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실패했던 자주민족 통일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 기득권이 이중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가 감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을 통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요망한 정권인데요. 우리나라가 망할 뻔한 것이 국민의힘 때문에 망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뻔한 것은 이 문재인 정권 시대 때 윤석열이라는 기괴한 인물을 뭐냐면은 발탁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통찰한 뭐냐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질적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지만 실질적 내란을 일으키게끔 만들었던 집단은 민주당 내에 문재인파들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위험했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촛불혁명은 문재인이가 말아먹었고 피서혁명은 이재명이가 성공시켜 나가고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이재명 정부를 뜻받치고 있는 철학, 사상은 있는가? 자, 최동석 인사조직처장님이 지금 현재 공무를 담당하고 있죠. 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가 뒷받침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뜻받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철학과 사상이 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기층민중, 서민과 중산층을 확실히 대변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철학과 사상의 이 한국문화학술원도 여기에 참여한다 이거, 도움을 주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 때 AI 기본소득, 국민 주권주의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다 이거죠. 법령민주주의라는 거, 법령민주주의.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소득과 국민주권주의를 바로 이 법령민주주의라고 칭하고, 법령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다 이거죠. 자, 국민이 깨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노무현 시대 때 깨있는 힘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의 시대를 보내고, 앞으로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가 이재명 정부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개인공화국과 독립재산제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문재인과 이낙연, 조국은 처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이낙연, 조국 이 세 사람은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공직에 담고 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양정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의견을 외치고 있는 이 문바들이 이재명 정부 시절에 저는 다시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어떤 공작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이낙연, 조국은 처단해야 된다. 자, 문재인은 결국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요. 이낙연은 이미 쫓겨났고, 조국은 앞으로 정치적인 실책으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런 정치를 관망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정치 산책 오래간만에 180번째 이재명 시대는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